진짜 전문가들의 수익률 배틀 프로그램 주식 빅리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오랜만에 매크로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중국이 4월 소매 판매 지표를 발표했는데요. 전년 동월 대비 18%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밑돌았지만 중국의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이 되면서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습니다. 이와 함께 간밤 필라델피아 지수 역시나 2%가 넘는 강세 흐름이 포착이 되면서 오늘 국내 증시에 우호적인 환경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이 시각 지수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갭 상승 출발한 뒤에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승의 폭은 줄어든 모습인데요.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현재 구간 0.1%가량 오름세가 집계가 되고 있지만 개장 직후 2,490선을 돌파하는 움직임까지도 연출이 됐습니다. 일봉상에서는 음봉이 지금 집계가 되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 200의 탄력이 더 좋죠.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815선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상승과 하락을 오고 가면서 변동성을 보였는데요. 현재 구간에는 상승으로 모습을 전환한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은 외국인이 주도적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1,800억 원이 넘는 물량을 담아내고 있는 외국인인데요.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오전장에 매수를 보이다가 현재는 소폭의 물량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126억 원가량의 물량을 출회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매매 동향 함께 확인해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과는 조금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개인이 홀로 1,700억 원가량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집계됩니다. 특히나 외국인 오늘까지 9거래 연속 코스닥에서는 수급 이탈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조업종과 금융업을 중심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잡히고 있습니다. 오늘장 특징주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엔터주들의 흐름 확인해 보시죠. JYP 엔터테인먼트를 중심으로 해서 엔터주들 오늘도 시세를 내뿜고 있습니다. JYP 엔터가 1분기 영업이익을 발표했는데요. 420억 원으로 집계가 되면서 시장 예상치를 훌쩍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엔터주들 실적을 발표할 때마다 예상치를 웃도는 호실적을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런 실적 발표와 함께 장중에 20% 넘는 급등세가 나왔고 현재 구간에도 18% 넘게 상승하면서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료와 비료 관련주들 오늘 오후장에 탄력을 강하게 받습니다. 이번 주 G7 정상회의가 진행이 될 예정이죠. 지구온난화 여파에 따른 농수산업 타격의 문제로 인해서 전 세계 비상등이 켜져 있는 상황인데요. 주요 7개국이 모인 이 정상회의에서 식량 안보가 주요 이슈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러시아와 관련된 다양한 언급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사료와 비료 관련주들 오늘 단기적인 시세를 내뿜고 있는데요. 미래생명자원이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20%가 넘는 강세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급락세를 연출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금양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터리 아저씨로 이름을 알리면서 2차 전지 투자 열풍을 주도한 박순영 기업설명 담당 이사의 사표 소식에 금양이 급락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오늘 12시 구간에는 54,000원 선이 위협받기도 했는데요. 현재 구간에도 10% 가까운 내림세가 집계가 되면서 55,400원 구간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박순영 담당 이사 같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등에서 모종의 압박을 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회사 측에서 해를 끼칠 수가 없기 때문에 물러나겠다라고 사표의 이유를 밝혔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후속 기사를 좀 꼼꼼히 확인하시면서 보유자분들께서는 대응을 잘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DB금융투자가 1분기 하반기에 코스피가 3,000을 넘어설 수도 있겠다라는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하반기 우리 증시가 더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해석을 한 것인데요. 과연 하반기 국내 증시는 상승을 할 수 있을까요? 주식 빅리그와 함께 알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최대한 알찬 시간으로 꾸려가 보겠습니다. 먼저 시장의 주요 이슈를 다루는 리그 핫이슈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와 함께 히든 종목 시간까지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종목을 알 수 있는 꿀팁들까지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1시간 동안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 사진으로 먼저 만나볼까요?
네, 주식 빅리그 오늘도 1시간 동안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웨이스텝의 캔들 박사 유쌤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앵커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유쌤, 유쌤께서 G7과 관련해서 비료와 사료주들 좀 단계적인 방향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언급해 주셨는데 오늘 좀 시세 분출하고 있습니다. 네. 다행히도 오늘 좀 반등이 나오면서 네. 아무래도 G7 이전에 18일에 종료되는 바로 곡물 협정이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오늘 시장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료, 사료 관련주들 아무래도 G7 그리고 최소 18일까지는 한번 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시장이 반등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바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곡물협정과 그리고 G7 한번 지켜보면서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또 해소가 된다면 다음 주부터 해서 한번 시장의 반등도 기대를 또 해볼 만하겠죠. 그래서 결과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과를 주목하면서 다음 주 시장도 한번 좋은 흐름을 또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그 하디슈 시간만 꼼꼼하게 확인을 해본다면 앞으로 어떠한 섹터가 움직일 수 있을지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리그 하디슈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 주목하면 좋을 섹터들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볼 텐데요. 어떠한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오늘 첫 번째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미국의 대표적인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이 6%가 넘게 급등하는 등 반도체주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미국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를 나타내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68% 강세를 보였는데요. 세계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찍었다는 관측 때문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관련주들 상승의 서막을 연 걸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반도체 업황의 바닥론이 나오면서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관련주들 급등했고요. 이에 대한 훈풍이 국내 증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힘 받는 배경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 나눠볼 텐데 사실 이 반도체 관련 업종은요. 지난해부터 이제는 해소된다라고 했다 올랐다가 갑자기 또 겨울이 찾아왔다면서 내려가고 사실 관측하기 너무 어렵거든요. 네,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 겁니까? 네, 제가 우선 지금 간단하게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지금 반도체 업황을 이제 체크할 수 있는 바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68%가 이제 급등을 하면서 3,052.64포인트로 이제 기록을 마감했는데 이는 이제 지난 3월 기록했던 3,230포인트에 근접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1년 이래 최고 수준의 이제 수치를 또 기록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상당히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찍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또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 이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바로 인공지능 AI 관련해서 이 관련 칩이 반도체 이제 업계를 구제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지금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기존에 한번 말씀드렸던 또 내용인데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빅3죠, 여러분들. 바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이크론이 이제 이 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작년 4분기부터 해서 감산을 이제 시작으로 웨이퍼 투입에서 메모리 칩 생산까지 이제 3개월 정도 걸리는 것을 고려했을 때 그렇다면은 실제로 감산 효과는 3에서 6개월 후에 나타날 것으로 이제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확한 시기는 대략적으로 3분기에서 4분기 정도 사이가 될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참고했을 때 충분히 추가적으로 아무래도 반도체 업황이 충분히 완화될 것이다라고 또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대만에서 이제 TSMC의 올해 파운드리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 일본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에는 10에서 15% 이상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하고 그리고 24년도에 완공되는 미국 공장에서는 무려 최대 30%까지 제품의 가격을 인상을 또 계획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고객사들하고 어느 정도 조율을 통해서
퍼센트가 적용이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반도체 업황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모멘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증권가에서는 올해 뭐 4분기 정도에 아무래도 출하가 공급을 넘어서는 시기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내년 1분기부터는 아무래도 반도체의 상승 사이클이 또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 혹시라도 뭐 반도체 업황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조금 안 좋은 구간에 진입한다면은 충분히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죠. 바로 반도체 가격, 메모리 기준에서는 뭐 낸드와 램 가격에서 이 가격들이 최근에도 하락 추세가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10에서 15% 정도의 하락세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하반기에는 반도체 가격도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충분히 반등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램 가격과 낸드 가격이 바닥을 찍고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충분히 그때부터는 반도체 업황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분기부터 출하와 공급에 대한 그 공급과 수요의 법칙이 조금 맞물리게 된다면 그때부터 반도체 가격이 상승할 것이고 반도체 관련 종목들 지금부터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사실 메이저 수급, 외국인의 수급만 봐도 반도체주가 이제는 주도주로 등극할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이 듭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외국인이 올해 들어서 삼성전자만 8조를 넘게 매수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를 좀 지지부진하지 않습니까? 네, 반도체주가 다시금 우리 시장 주도하는 주도주가 될 수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반도체 수요는 추가적으로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만 봤을 때도 중장기 관점 기준에서 좀 충분히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고 증권사에서는 지금 2분기나 또는 3분기 사이에 혹시라도 시장의 영향으로 반도체 관련주들이 혹시 약세의 흐름을 보인다, 조정을 보인다 그렇다면은 마지막에 매수의 기회다라고 또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 혹시라도 반도체 관련주들 안 좋은 흐름이 나온다, 조정이 나온다 그렇다면은 충분히 매수의 관점이 유효하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관련주들을 한번 봐야 될 텐데 먼저 아무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외에 뭐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아무래도 TSMC가 아무래도 파운드리 가격을 인상하면 시스템 반도체 쪽에 아무래도 충분히 수혜를 또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을 좀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이 또 잘 알고 계시는 DB하이텍 이 회사는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에 특화된 바로 파운드리 업체로 볼 수가 있는데 뭐 우리나라의 TSMC라고도 많이 말을 하죠. 그래서 아무래도 파운드리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유명한 그런 기업으로 볼 수가 있고 2015년도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흑자를 유지하면서 세계 10대 파운드리 기업으로 이제 성장을 했고 여기에 반도체 업계에 지금 최근에 뭐 침체를 보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해서 글로벌 파운드리 업계의 2위인 28%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면서 상당히 최근에 선방한 실적을 내놨다라고 또 시장에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DB하이텍 관심을 또 가질 필요가 있는데 자 최근에 뭐 DB하이텍 수급적인 부분은 기관의 수급이 단기간에 꾸준하게 또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지금 하락세에서 수급 개선이 이루어졌다라고 또 볼 수가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실적을 조금 체크를 한다면은 뭐 올해부터 해서 추가적으로 실적이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파운드리 가격이 또 인상된다면은 DB하이텍의 컨센서스도 다시 상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했을 때 DB하이텍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여기 추가적으로 일봉 차트 기준에서 보시면 지금 상당히 어제 기준에서 좀 하락세가 좀 나오긴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의미 있는 가격 라인에서 지금 뭐 지지가 됐다라고 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55,000원에서 지금 58,000원 사이가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가격을 지지하면서 오늘도 뭐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긴 한데 이거 추가적으로 뭐 흐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DB하이텍 첫 번째로 해서 관련주 관심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DB 하이텍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반도체 3대장 중에 하나를 한번 이야기 나눠봤고 그럼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번에 어떤 종목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너무 많아서 고르시기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종목은 바로 두산의 반도체 기업이죠. 네. 바로 두산 테스나인데 시스템 반도체 중에서 뭐 이미지 센서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뭐 프로세서 등의 웨이퍼 테스트 담당 이제 기업으로 볼 수가 있는데 뭐 최대 고객사는 뭐 당연히 삼성전자가 되는데 자, 이 기업 최근에 뭐 흐름도 봐야겠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최근에 이제 수급적인 부분은 뭐 기관의 수급이 단기간 좀 들어오면서 수급 개선세를 한번 더 추가적으로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그래도 두산 테스나는 실적 면에서 추가적으로 계속 눈에 띄는 증가세가 또 보일 것이다라고 해서 올해 그리고 내후년까지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또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 한번 우리가 관련주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차트상에서 좀 볼 내용들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의미 있는 가격 라인은 뭐 33,000원 정도에서 어느 정도 지지가 되면서 이 구간이 상당히 뭐 의미가 있어 보이겠죠. 그래서 이 구간까지 혹시라도 내려온다면 한번 관심을 또 가질 필요가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뭐 36,000원에서 오늘 36,000원에서 조금 밀리긴 했지만 이 구간을 다시 또 돌파를 한다. 그렇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세 기대해 볼 수 있고 뭐 거래량 기준에서 좀 말씀드린다면 한 거래량 기준에서 50만 주 정도의 거래량 한번 수반된다면은 뭐 추가적인 탄력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두산 테스나는 뭐 실적도 양호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좋은 흐름을 기대를 해보면서 마지막으로 추세선도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추세선을 그었을 때 상당히 지금 추세선 기준에서는 매수의 관점을 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두산 테스나도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 테스나까지 들어봤고요. 저 이어서 다른 종목들도 한번 이야기 나눠볼 텐데 좀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으로는 어떤 종목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세 번째 종목은 바로 이제 하나 마이크론인데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에서 분사한 반도체 전문 패키징 기업으로 볼 수가 있는데 뭐 메모리, 비메모리 다 이제 패키징을 하고 반도체 산업의 이제 후공정 분야로 반도체 조립과 뭐 테스트 제품을 뭐 주력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 비메모리 반도체 이제 필수 기술인 플렉시블 이제 패키징 기술을 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련주에서 한번 또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주요 고객사는 이제 제품을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SFA 반도체도 한번 추가적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자, 이 종목, 이 기업도 뭐 반도체 조립 및 뭐 테스트, 뭐 메모리 카드 그리고 뭐 기타 디지털 뭐 응용 제품을 생산해서 뭐 후공정 쪽으로 또 볼 수 있는 기업인데 삼성전자 그리고 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반도체 업체들의 메모리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조립하고 패키징을 뭐 담당하고 있는 회사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말씀을 좀 드리면은 바로 테크윙인데 반도체 뭐 테스트 핸들러 장비 전문 업체로 또 볼 수가 있는데 메모리 장비 기술을 뭐 기반으로 해서 뭐 비메모리 테스트 핸들러 장비 시장으로 이제 사업을 확대를 하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또 참고를 할 필요가 있고 뭐 주요 고객사는 뭐 SK하이닉스 그리고 산디스크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마이크론 등 이런 대기업들 글로벌 메이저 기업들의 테스터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이 종목들은 뭐 다 실적 이런 부분들은 양호하기 때문에 차트상에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뭐 하나 마이크론은 지금 상당히 의미 있는 또 가격 라인에서 또 지지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 한번 이 구간에서 14,500원에서 뭐 15,000원 사이 한번 지켜보면서 지지 여부에 따라서 한번 관심 갖고 볼 필요가 있고 자 그리고 SFA 반도체는 5,000원 정도가 상당히 이제 바닥에서 지지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 이 가격까지 혹시라도 다시 한번 내려온다. 지금 가격 기준에서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5만 원에서 5,000원에서 5,200원 사이 여기서 한번
지지가 추가적으로 이어지는지 체크를 하면서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테크용인데 이 종목은 상당히 고점 대비해서 조금 많이 밀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종목으로 또 이슈 종목으로 같이 함께 포함을 했는데 지금 가격적인 기준도 상당히 매력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 구간에서 조금 지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6,500원에서 6,800원 이 사이에서 한번 지지가 더 이어진다면 한번 관심 갖고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관련 종목들 여러 가지를 짚어봤습니다. 다만 이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기사에 따라서 이렇게 주가의 변동성이 나타나고도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분들께서 혼자서 좀 답답하시게 좀 대응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오늘도 열려 있는데요. 유쌤. 네. 반도체 공정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네, 저도 공부할 때 이 반도체 분야가 너무 많다 보니까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도 다 좀 꼼꼼하게 짚어주시나요? 노란톡 들어가면. 네, 우선 오늘의 이슈 종목들도 제가 또 다시 정리를 해서 다 올려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업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모멘텀은 어떤 것을 봐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다 정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오늘도 종목 상담을 하진 않지만 여러분들 종목 물려서 힘드신 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종목 상담 또 신청해 주시면은 제가 또 체크를 해서 꼼꼼하게 전략까지 잡아서 모멘텀까지 체크해서 언제쯤 종목이 움직일지 그런 부분들을 다 해소를 해드리기 때문에 물려서 힘드신 분들은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공부는 물론이고요.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상담까지 도와드린다고 합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는 방법,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스캔하시면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유쌤 두 글자 보내주셔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고민도 시원한 해법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다양한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해 주셔야 된다는 점, 당부의 말씀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리그 핫이슈는 여기서 정리하고요. 저희는 리그 쟁탈전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리그 쟁탈전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 엄선해서 들고 오셨습니다. 유재준 전문가님께서 오늘 선택하신 리그 출전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유쌤, 오늘의 종목은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의 종목은 바로 KC 코트레일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종목 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2010년도에 KC 그린 홀딩스로부터 인적 분할을 통해서 설립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자, 환경 오염 방지 시설에 필요한 기계 장치 그리고 태양광 발전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신규 사업으로는 이제 해외 시장을 중심으로 폐기물과 바이오매스 에너지와 설비 사업을 전개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로 해서 한번 관심 갖고 볼 필요가 있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KC 코트레일이 파랑 폐촉매의 바나듐 추출 장치와 관련된
특허를 이전에 취득을 했고 이런 부분들로 이제 최근에 뭐 히토류 부족 사태로 인해서 2차 전지 공급난에 뭐 대응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최근에 뭐 좋은 흐름을 또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지난 뭐 2015년 타랑 폐촉매의 바나듐 추출 장치와 관련된 특허를 이제 취득을 하면서 우리가 아무래도 히토류 관련해서 한번 관련주로 볼 필요가 있고 특허 기술이 이제 정유 공장 고도화 설비에 배출되는 폐 타랑 촉매 중 바나듐만을 추출해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 이제 또 기술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각광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 이제 국채 과자회를 통해서 개발한 바로 폐 RH DS 촉매 재제조 기술은 폐촉매에 친척된 황과 바나듐을 제거하는 기술로 이 촉매 원소재인 발효 히토류를 재사용할 수 있게끔 또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시장에서 관심을 받았다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이 개발되기 전에는 환경 오염의 위험도가 상당히 높았는데 이 RH-DS 촉매의 경우 교체 주기가 1년 미만으로 매우 짧아서 촉매 재사용 방법의 개발에 대한 이제 요구가 높아졌던 이제 상황이었고 KC코트레는 바로 이제 국채 과제를 수행하고 나서 일찌감치 이 기술을 특허 등록을 하면서 아무래도 추가적인 이제 이슈 또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여기에 이제 이 기술을 통해서 KC코트렐이 전량 수입에 의존해 오고 있는 5천억 원 가량의 RH-DS 촉매를 이제 대체를 하고 전 세계 8조 8천억 원 규모에 달하는 RH-DS 촉매 시장에서 선점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전망이 또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주가에 긍정적으로 또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은 전 세계 히토류의 공급망의 80%를 장악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과 무역 전쟁 갈등 속에서 히토류를 대체할 수 있는 희귀 금속으로 바나듐이 상당히 시장에서 관심이 또 많이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탄력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여기에 이제 HTS 상에서 좀 볼 수 있는 내용들을 또 정리를 해드리면 이 종목은 그렇게 시가총액이 높진 않죠. 1,196억 원인데 수급적인 부분도 이런 중소형주들은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실적 부분도 체크를 좀 해봐야겠죠. 근데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이진 않지만 그렇게 또 위험한 수준은 또 아니기 때문에 단기 순위 기준에서 마이너스가 나오긴 했지만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사업 투자 확대 이런 부분들로 또 예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작년 실적은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아무래도 올해 실적 상당히 한번 또 기대를 해볼 만 하겠죠. 그래서 올해 실적 상당히 또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자 차트상에서 좀 볼 수 있는 내용 간단하게 또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에 상승세 고점 찍고 나와서 조금 밀리긴 했지만 의미 있는 가격을 좀 이탈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의미 있는 가격은 대략적으로 3,000원에서 3,300원 정도로 보여지는데 이 가격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모멘텀만 나온다면 다시 한번 상승 탄력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3,300원에서 3,400원 사이 정도에서 한번 관심 갖고 공략도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온다. 그렇다면은 단기적으로 3,800원 정도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10%가 넘는 수익을 기대를 해볼 수 있고 혹시라도 눌린다. 그렇다면은 의미 있는 가격 기준에서 3,000원에서 3,300원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3,000원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 그렇다면 추세가 하락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손절가 기준에서는 3,0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리그 출전 종목은 KC코트렐입니다. 매수가는 3,300원에서 3,400원 밴드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3,800원, 손절가는 3,000원으로 가격 밴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을 알아보는 리그 출전 종목 시간까지 이어가 봤는데요. 사실 내가 계좌를 종목으로 좀 채우고 싶지만 내 계좌를 비워내지 못해서 종목을 이렇게 선뜻 매수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유쌤 노란톡을 통해서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신 거죠? 네, 여러분들이 뭐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신데 종목 상담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네. 영상리 또 전략까지 함께해서 또 올려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노란톡방에서 많이 또 만족하고 계시고 여기에 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또 단기간에 또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도 제가 또 선정을 해서 올려드리는데 뭐 최근에 남선 알루미늄도 좋은 또 흐름을 보였고 뭐 히든 종목들도 추가적인 또 전략을 또 잡아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은 함께 또 계속 종목을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종목만 안다고 해서 다가 아니겠죠, 여러분들. 추가적인 전략도 다 함께 잡아드리기 때문에 종목도 더 들고 갈 수도 있고 여기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뭐 오늘 또 히든 종목 그리고 히든 종목에 대한 자료들 여러분들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방송이 끝나기 전에 입장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 그리고 수익을 함께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지면서 종목에 대한 앞으로의 상승 모멘텀을 꼼꼼히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다양한 종목 이야기와 시장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으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유쌤 두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립니다. 이 부분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마지막 시간인 히든 종목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히든 종목 시간입니다.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숨겨져 있는 옥석 같은 그런 종목들을 엄선해서 힌트를 드리는 시간인데요. 이와 함께 유쌤께서 캔들 박사이지 않습니까? 이 캔들을 볼 수 있는 비법들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유쌤과 함께 알아볼 텐데요. 유쌤, 오늘도 캔들 공부할 거죠? 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캔들 교육을 또 준비했는데 캔들은 여러분들 실전 투자에서 내일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또 기술적 분석이기 때문에 이런 캔들을 잘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시장에서 좋은 결과를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캔들은 여러분들 하락장 또는 하락 추세에서 바닥에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종목을 공략할 수 있는 비법이다. 하나의 기술적 분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해서 또 바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런 캔들은 바닥에서 외국인 또는 기관 마지막으로 뭐 세력에 의해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저점에서 또 공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채널 고정하셔가지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은 내일부터 또 좋은 꿀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뭐 캔들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왜 알아야 될까요? 바로 HMM 기준에서는 2020년 3월에 보시면은 캔들이 바로 망치형이 발생하면서 무려 2,233%의 큰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캔들만 잘 알고 있어도 이런 종목을 또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하락 추세 또는 하락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망치형 꼭 알아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망치형 기준에서 말씀 좀 드렸고 자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은 이제 19년도 12월 4일에 바로 바닥에서 샛별형이 발생이 되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올해 3월까지 무려 2,505%의 큰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샛별형만 잘 알고 있다면은 이런 종목들 이제 또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상승 잉태 확인형인데 자 코스모 신소재 20년도 3월 바로 코로나 때죠, 여러분들. 코로나 때 바닥에서 바로 상승 잉태 확인형이 발생이 되고 나서 23년도 이제 올해 5월까지 흐름인데 보시면은 2,826%의 큰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승 잉태 확인형만 알아도 충분히 코스모 신소재 잡을 수가 있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TCC 스틸 기준에서는 바로 20년도 3월이죠, 여러분들. 코로나 때 바닥을 알 수 있던 거는 바로 캔들이었습니다. 캔들. 상승 장악형이 바닥에서 발생이 되면서 TCC 스틸 꾸준하게 올해 4월 18일까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무려 3,919%의 큰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캔들만 잘 알고 있어도 이런 종목은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끝날 때까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상승 전환 캔들 기준에서 오늘은 바로 샛별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뭐 샛별형 또는 샛별 십자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 그림 보시면은 왼쪽에 샛별형, 오른쪽에는 샛별 십자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아래 보시면 별이 3개, 바로 신뢰도가 별이 3개이기 때문에 실전 투자에서는 매수의 신호로 볼 수 있다라고 정해놨고, 자 그리고 이제 가운데 캔들을 보시면 이렇게 첫 번째 왼쪽은 몸통이 있고 두 번째는 도지형 캔들인데 이렇게 캔들 두 번째 캔들에 따라서 샛별형과 샛별 십자형으로 나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샛별 십자형이 샛별형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더 신뢰도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바닥에서 도지 캔들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신호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느 시점에서 어느 구간에서 샛별형이 발생이 되어야 매수의 신호로 볼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사례 기준에서는 에코프로 BM인데 여러분들이 뭐 잘 알고 계시겠죠. 2차 전지 관련주인데, 자 19년도 11월 26일부터 해서 12월 6일까지 에코프로뱀 일본 기준에서 하락 추세가 꾸준하게 이어졌는데, 자 첫 번째 조건 기준에서는 바로 3거래일 이상의 하락 추세 이어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보시면 충분히 하락 추세가 길게 이어지면서 4거래일 정도의 하락 추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첫 번째 조건은 충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두 번째 대형주 기준에서는 10% 이상의 하락률을 보여야 한다. 중소형주 기준에서는 15%라고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대형주와 중소형주는 10에서 15%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 자 그렇다면 에코프로의 고점 대비해서 보시면은 12.41%가 하락을 하면서 대형주 기준에서는 충분히 두 번째 조건도 충족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 자 다음으로 1거래일 캔들이 음봉으로 발생이 되어야 한다. 자 세 번째 조건이죠. 자 그림에서 보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파란색 음봉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세 번째 조건도 충족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 자 네 번째 조건 바로 1거래일 캔들 몸통의 3분의 1 지점 아래에서 2거래일 캔들이 발생이 되어야 한다. 자 이 부분 보시면 이렇게 1거래일 캔들의 몸통 3분의 1 지점 아래에서 2거래일 캔들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때 충분히 네 번째 조건도 충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제일 중요한 마지막 조건이죠. 바로 3거래일 캔들이 1거래일 캔들의 몸통 절반을 돌파를 해야 된다. 자 이 부분 보시면 이렇게 1거래일 음봉의 캔들의 몸통 절반을 돌파하는 바로 3거래일 캔들이 위에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때는 충분히 여러분을 매수의 신호로 볼 수 있는 샛별 십자형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캔들이 도지기 때문에 이런 때는 샛별형이 아닌 샛별 십자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충분히 들어가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에코프로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오면서 올해 3월 23일까지 무려 2,505%의 큰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잡으려면은 바로 샛별형을 잘 활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가지고 계신 아니면 관심 있는 종목들이 이런 바닥에서 샛별형이 발생된다. 그렇다면 충분히 뭐 물려 계신다면은 추가 매수 또는 신규 매수를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한 종목 더 이제 사례를 좀 말씀드릴 텐데 바로 에코프로 시간이 좀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에코프로 충분히 보시면은 첫 번째 조건 기준에서 3거래일 이상의 하락 추세가 이어졌죠. 첫 번째 조건 충족되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대형주 기준에서는 10% 이상의 하락률, 고점 대비해서 보시면은 무려 66%의 하락률을 보였기 때문에 충분히 두 번째 조건도 충족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 자 이제 세 번째죠, 여러분들 1거래일 캔들이 음봉으로 발생. 자 이 부분도 보시면은 1거래일 캔들이 음봉으로 발생되었는데 한 가지 꿀팁을 드린다면 음봉의 크기가 클수록 신뢰도는 증가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자 그렇다면은 네 번째 조건
바로 1거래일 캔들의 몸통 3분의 1 지점 아래에서 2거래일 캔들이 발생. 자, 이 부분 보시면 확대해서 보시면 1거래일 캔들의 3분의 1 지점 아래에서 두 번째 캔들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네 번째 조건도 충족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 자, 마지막 3거래일 캔들이 1거래일 캔들의 몸통 절반을 돌파해야 된다. 자, 이 부분 보시면 확대해서 또 보시면 절반을 이제 돌파하는 1거래일 캔들의 몸통 절반을 돌파하는 3거래일 캔들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때는 여러분들 매수의 신호로 볼 수 있는 샛별형으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에코프로 일본 기준에서 보시면 올해 4월 21일까지 흐름인데, 자, 4월 11일까지 상승세가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645%의 큰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샛별형만 잘 알고 있어도 에코프로 배움 여러분들이 잡을 수가 있었겠죠.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이런 하락 추세에서 캔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이런 종목 잡을 수가 있고, 이런 종목들 이렇게 큰 상승률을 보이는 종목들을 함께 하실 분들은 노란톡방에 지금 들어오셔야겠죠. 그래서 방송이 끝나면은 방이 닫히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 쉬었다가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도 드릴 텐데 함께 하실 분들은 네, 지금 들어오셔야겠죠. 그래서 앵커님께 잠깐 넘기고 바로 히든 종목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샛별 십자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 상승에 대한 신호탄이 될 수 있는 샛별 십자형, 여러분들 강의 잘 듣고 계시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드디어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를 들어볼 텐데요. 상승의 신호를 주고 있는 종목, 과연 어떤 종목일지 유쌤, 오늘의 힌트도 이어서 들어볼까요? 네, 자, 오늘의 히든 종목은 한 종목이 아쉽게도, 하지만 충분히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을 만한 어느 정도 급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히든 종목 보시면은 제가 이름은 가렸어요. 이름은 가렸지만 여러분들이 뭐 시가총액 1조 6,481억인데 이 부분만 확인해도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과거에 타 방송에서 많은 분들이 이 내용만 보고도 찾았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현재가 화면 기준에서 간단하게 볼 내용들은 뭐 크게 없을 것 같아요. 단기간에 외국인의 수급 그리고 기관의 수급이 이어지고 있고, 단기간에 외국인 수급이 조금 빠지긴 했지만 오늘, 어제 이어서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 크게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고, 신용 잔금이 뭐 0.92%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PBR 기준에서는 1.31이기 때문에 양호한 수준이다 말씀을 드리고, 자, 실적 부분에서 보시면은 실적 올해부터 해서 내년 그리고 25년까지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증가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컨센서스가 또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 충분히 실적 기준에서는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고 긍정적인 흐름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여기에 이제 중대형주 기준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바로 대차거래 상환이 이루어지는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자, 기간 기준에서 보시면은 4월 20일부터 해서 5월 12일까지의 대차 거래 상환이 꾸준하게 또 이어지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어느 정도 주가가 바닥에서 나오는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대차 거래 상환 단기적으로 지금 5월 8일부터 해서 강하게 또 상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 잔고 수량이 상당히 20% 가까이 줄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바닥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이 종목은 주가가 바닥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자, 여기 이제 오늘의 히든 종목에 대한 차트인데 월봉 기준에서 보시면 20년도 6월부터 해서 꾸준하게 하락 추세가 이어졌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 바로 3거래일 이상 하락 추세가 이어져야 한다. 충분히 길게 꾸준하게 이어졌기 때문에 이 종목 신뢰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이제 고점 대비해서 보시면 무려 55%의 큰 하락률을 또 기록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도 신뢰도는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첫 번째 캔들이 음봉으로 발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세 번째 조건까지 충족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조건이죠. 자, 보시면은 첫 번째 음봉의 몸통 3분의 1 지점 아래에서 바로 2거래일 캔들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네 번째 조건까지 충족이 된다. 그래서 두 번째 캔들은 음봉이든 양봉이든 상관은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자, 이제 제일 중요한 마지막 바로 1거래 캔들 몸통 절반을 돌파하는 양봉이 발생이 되어야 하는데, 자, 보시면 충분히 1거래 캔들의 몸통 절반을 돌파를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다섯 번째 조건까지 충족이 되면 바로 매수의 신호로 볼 수 있는 샛별형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때는 충분히 여러분들 들어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캔들이 지금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종목 충분히 한번 우리가 또 공략을 해볼 만 하겠죠. 그리고 여기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에 의해서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더 신뢰를 갖고 이 종목을 공략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바닥에서 캔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부담 없이 공략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뭐 추가적으로 또 볼 게 있겠죠, 여러분들. 바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지표인데, 자, 지표상 보시면은 17년도 초반에 보시면 이렇게 바닥에서 크로스가 나오면서 상승세가 이었죠. 그리고 19년도 초에도 바닥에서 이제 크로스가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꾸준하게 상승세가 이어졌는데, 지금 보시면은 뭐 22년도에도 보시면은 바닥에서 신호가 나오면서 반등이 나왔고,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어때요? 지금 과매도 구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당연히 크로스가 나오겠죠. 그렇다면 이 종목 지금 충분히 지표상에서도 바닥으로 예상을 또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너무 양호한 수준의 종목이고, 기술적으로는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에 진입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종목 하락률도 크기 때문에 상승률 또한 상당히 기대를 해볼 만하겠죠. 그래서 함께 하실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은 종목을 또 공개를 해드리기 때문에 함께 하실 분들은 지금 꼭 들어오셔야 되고, 방송이 끝나면은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꼭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까지 들어봤습니다. 노란톡 입장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노란톡에 입장할 수 있는 방법 유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유쌤, 노란톡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려면 바로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카메라를 여셔가지고 이 QR코드에 갖다 대셔도 되고, 혹시라도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위에 보시면은 샵 377 눌러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노란톡방 링크를 보내드리기 때문에 클릭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으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유쌤 두 글자 보내주시면은 노란톡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립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방송 시간 외에도 유쌤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식 빅리그 캔들 박사 유쌤과 함께 알찬 시간으로 꾸려봤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유쌤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주식 빅리그 오늘도 1시간 동안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마감장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